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특별한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윤상구 이사님 네 분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부 공독기 생애와 사상 평전 출판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그 순서에 조금 수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독감 때문에 갑자기 사정이 있으셔서 이 순서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개회 말씀을 해주실 김용호 원장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그 시간에 또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찬욱 전 서울대 총장 대리 선생님께서 오늘 개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용호 원장께서 이제 며칠간 외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한테 인사 말씀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메일로 출력을 해서 김용호 원장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공독기 여사님의 25주기에 임하여 여사님의 평전이 출간되어 매우 뜻깊은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윤보선 대통령의 위협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2012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김학준 창립원장님과 윤용호 이대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매년 국내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 수학하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하고 학술 심포지움을 9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 평전 외에도 2권의 학술 총서를 출판을 하고 매년 분기별로 윤보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4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봄에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윤보선과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공모해가지고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이 5편을 선정했는데 이 논문은 오는 다음 달입니다. 12월 9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윤 대통령 탄신 125주년을 맞아서 고인 생가가 있는 충남 아산시 둔표면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새로 개관한 기념 전시관을 둘러보았고 또 고인께서 다니셨던 신학리 감리교회에서 기념식과 예배를 드리고서 윤 대통령 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념식에서는 이제 아산시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하고 강원시 국회의원, 김희영 아산시 의장,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이 이제 윤보선 기념관을 하루바삐 건축하겠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난 11월 10일에는 미국 미주리 대학 현지에서 그 트루먼 행정대학하고 행정대학원입니다. 트루먼 행정대학원하고 공동으로 선거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독기여사 평전 출판기념회가 연구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행사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김학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평전
네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이제 공덕기 여사님의 일생에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사실도 발굴을 해서 우리 저자 김 교수께서 거의 완벽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여사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보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덕기 여사님이 윤 대통령의 정치 활동 그리고 정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평전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이평전은 공덕기 여사님의 여성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민족차별 저항운동, 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서 특히는 1970년대 암울한 유신 시대를 어떻게 빨리 종식할 수 있었느냐를 독자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해에 필수적인 그런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전은 공 여사님의 그 출생지 통영에서부터 일본 유학, 김천 황금동 교회와 조선신학교, 서울 안국동의 안동교회, 예장 여전도의 서울연합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도시산업선교회, 빈민선교 지원운동, 구속자 가족협의회, 목요기도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로지 공 여사님의 모든 활동이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전은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에 영적 구원과 사회 구원, 또 더 나아가서 국가 구원과 기독교 민주주의로 확장되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덕기 여사님과 함께 활동하신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여사님과 직접 간접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 그리고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푸시고 정담을 나누시면서 여사님의 높은 뜻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평전을 써주신 김명구 박사님, 그리고 평전을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 조성호 이사님,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준구 연구원 간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성수 이사장님과 윤상구 이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보선 민주연구원 원장 김용호 대독. 박찬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평전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초대 원장이신 김학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들을 모두 모신 자리에서 제가 김명구 교수께서 쓰신 이 책에 대한 평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자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서울 장신대학교 교수와 연세대학교 이승만 교수직을 맡으셨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에 관하여 여러 권위 있는 책들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하여 소상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전기도 쓰셨지만 공덕기 여사에 대한 전기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한 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조선 왕조의 명문 거족의 후예였지만 그러나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매우 힘든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셔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일제가 패망한 이후 해방공간에서는 건국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뒤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건국운동, 민주화운동 세 분야 모두에서 헌신하신 정치 지도자는 사실상 해위가 유일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아니고 비염이 있어서 한 기침이니까 전염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건국운동, 민주화운동 세 분야 모두에 참여하셨던 분은 해위 선생이 유일했기 때문에 제2공화정이 수립될 때 민의원, 참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세 운동 모두에 참여하셨던 정치 지도자는 해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거치긴 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의 표를 받으셔서 대통령에 취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몇 개월 뒤에 5.16 군사 정변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하야하시게 되고 일생 동안 다시 민주회복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이 해위의 일생에 대한 책이나 자료에 접할 때마다 해위를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이끈 사상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해위를 일생 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역사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공덕규 여사 하면은 이제 물론 신학을 공부하셨고 전도사를 하셨지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전을 제가 매우 꼼꼼히 읽었는데 특히 발문을 쓰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물론 해위도 독실한 기독교 사상을 갖고 계셨고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행동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공덕규 여사의 기독교 신앙이 더 깊으셨고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해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공덕규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위 윤보선 대통령과 공덕규 여사의 뜻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두 분이 함께 민주화 운동의 외길에서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같은 길을 걸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공덕규 여사의 굳은 기독교 사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가르쳐준 그 믿음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위도 혹시 중간중간 행동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공덕규 여사의 기독교 신앙이 매우 돈독했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때로는 해위를 일깨우기도 하고 이끌기도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읽은 뒤의 소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덕기 여사가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재평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저 남편을 따라갔던 그런, 남편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 뒤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가니까 그저 영부인을 했던 분으로서 그 운동을 따라갔던 차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고, 그래서 그 신념에 따라서 남편 해위를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함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큰 길을 여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점을 일깨워준 점에서 이 책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명구 교수님은 그 사이 한국의 기독교 운동과 관련해 여러 귀중한 책들을 쓰셨는데, 이번 책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자료 수집입니다. 그저 구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해위 집안에서의 얘기를 받고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통영을 비롯한, 그리고 저 김천의 황금동 교회를 비롯한, 그리고 일본에서 다녔던 학교 등등 여러 곳에서의 1차 자료를 발굴하고 그 원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훨씬 권위 있는 책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1년 장면 정부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3월 졸업에 4월 입학입니다. 일제 학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죠. 근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달 반 있다가 5.16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학을 그 5.16 군정시대 곧 이어진 박정희 정부를 경험하며 살면서 자연히 이제 반박정희 정부적 발상을 많이 갖고 대학 생활을 보내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싸움에서 해위가 지고 박정희가 이긴다. 왜냐하면 그 박 대통령의 그 영부인은 유교사 아닙니까? 그 육군이에요, 육군. 그런데 이쪽은 해위라고 해요. 해군이고 공덕기 여사라고 해요. 공군이니 해군하고 공군이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그 육군을 이겨내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게임은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러나 좀 마음 아프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바로 공군의 시대입니다. 요새 보세요. 북한 핵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니까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뭡니까? 무슨 죽음의 백조, 뭐 폭격기, 뭐 등등. 그때 당장 이른바 전략 자산의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보면은 모두 공군입니다. 이제는 공군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공덕기 여사의 그 정신이 이제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 책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역시 위대한 행동은 위대한 사상에서 나온다. 위대한 사상,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 믿음은 무엇이냐?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뭐 저는 그 신학자도 아니고 더구나 기독교 신학자도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저는 할머니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긴 아는데, 요컨대 기독교의 핵심은 억눌린 자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가엾은 사람들, 이 약자를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물론 자랑스럽고 그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까지 땀 흘려준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 시대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사상은 바로 기독교 사상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 사상을 실제로 실천하셨던 공덕기 여사의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서평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계순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한 5분 내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저는 샬롬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의 질서 속에서 깊은 너무나 멋진 가을날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한국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써오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최 측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덕기 여사님께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대 6대 회장을 역임하신 그 후로 45년이 지난 2021년부터 제28대 회장으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까마득한 후배 원계순 회장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부터 6.25 전쟁과 오욕의 역사 1960년대를 저희는 중고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여사님께서 61갑을 지나신 나이임에도 가정과 교회와 교단을 넘어 신앙의 어머니로, 민족의 어머니로 기독교회관 301호 혹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실 무렵 저는 신학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KSCF 기독학생회에서 사회구원에 눈을 뜨고 애장청년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종로 5가에 가면 보라색 옷을 입은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늘 챙겨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보라색 빅토리 수를 뜨면서 많은 자금과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들었지만 그 안에 공덕기 여사님께서 계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목포, 강주, 전주 등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EYC 당시 청년연합회 초교파 활동 조직이었던 EYC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교회 일치와 청년연합 시국 토론회 등에 가면 윤보선 대통령님의 전 부인이신 윤보선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신 여사님께서 늘 민주주의와 인권 존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선봉에 서 계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위치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말씀 속에서 기독교 신앙,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 그 받침이 되었었다는 것, 그리고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라는 책을 통해서 윤보선 대통령님과 영부인의 양가의 가정에서 기독교 사상으로 얼마나 철저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갖추시고도 스스로 주님의 분부 따라 내려오셔서 애장여전대 회장으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인권위원장으로, 세계기도일 위원장으로, 또한 회장으로 살아내신 여사님의 삶을 어렴풋이 알아가면서 저는 원래 애장 출신이었지만 가장 진보적으로 여성의 삶을 지지해 주었던 기장으로 교단을 옮기고 목회보다는 평신도로서 교회 연합 일치의 뜻을 두고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사님은 후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던 개신교 유일한 교회 여성 공동체인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후배로서 서거 25주년을 맞은 여사님의 생애가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사 평전으로 출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대학에서 나오시고 청와대에서 나오신 후 주저없이 향하신 고통받은 자들의 길거리에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상징하듯이 숨가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투쟁의 시간들이 끝없는 자기 희생으로 생생하게 전달될 것이기에 저는 이 책이 우리 신앙후 후배들에게, 특히 교회 여성들에게 누구나 한 권씩은 소장하는 소중한 도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렵 사회와 교과에서 대단하셨던 선배님들과 함께 여사님께서는 신앙과 신앙의 경계를 지키시면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통하여 시대가 요구해온 모든 이슈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부인이라 핑계하지 않으시고 버스 안내양 문제부터 원폭 피해자 문제, 기생관광 문제, 동일방직 YH 사건, 구속자 가족 돕기 등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소리쳐 알리시고 결국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정대협을 태동시키셨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공덕기 여사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런 토대에 창립 55주년을 지난 한국교회성연합회는 올해 한국 세계기도일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치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교회의 사회의 정의, 성정의, 기후위기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기 위해 8개 교단이 연합하여 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삽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근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의 전국연합회에서 일하면서 회장으로 전북 익산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늘 지치고 새벽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은 목숨 걸고 일하라고 하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신앙의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셨기에 저는 엄살 부리지 말자. 핑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늘 저를 채권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 여사님을 오래도록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여성으로 신앙인으로 한 세대 앞서신 저희들의 어머니이신 여사님의 생애는 제게 새로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계 근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제 딸에게 한국에 있었던 이 큰 믿음의 역사를 전해줄 것이고 한국의 역사 속에는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 오래도록 살아계실 수 있는 교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공덕기 여사님이 계셨다는 이 생애를 꼭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여성,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전 회원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책 발간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축사를 해주실 선생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님입니다. 거기 예수교를 기독교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천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만 가지 꽃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상 고절의 국화만이 서리 가운데에서도 도도히 그 향기를 뽐내고 있는 겨울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먼저 김명구 목사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의와 연구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독교 사상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 편의 책을 출판하셔서 한국 교계와 학계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공덕규 여사 편전, 공덕규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다시금 건강한 신앙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명구 박사님에게 한번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책의 출판을 기획하고 출판 기념회를 초청하여 주신 해위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성수 이사장님과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김용 원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늦가을 서리 속에서도 기상과 절개를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국화처럼 공덕규 여사는 이 나라의 격변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과 철학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학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윤보선 민주연구원에서 윤보선 대통령과 공덕규 여사 연구를 통하여 혼란스러운 시대에 귀한 교훈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과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공덕규 여사의 평전은 어두움에서 여명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가야 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공덕규 여사가 짊어지고 나아갔던 십자가를 자세히 확실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공덕규 여사가 눈물로 뿌렸던 씨앗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희망의 빛이 되었고 상처 입은 자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이며 학자로서 일찍이 윤보선 대통령의 평전을 저술한 바 있는 김명구 박사님은 공덕규 여사의 평전을 통하여 우리 독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신령들이라면 지금 각자가 실천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책을 만드신 김명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 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후의 사역과 연구 활동에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적으로 시간을 아껴주셔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명구 박사님 나오셔서 저자로서 답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큰 엄청난 작업을 맡겨주신 윤보선 대통령님의 장남이신 윤상구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공덕규 여사께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셨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원계순 회장님과 젊은 시절 저에게 신앙 지도를 해주셨던 이영원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신 한국 사회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초청자분들께 감사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서울 창천감리교회의 구자경 목사님과 교우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초대원장 김학준 선생님 과찬의 서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소 이분을 존경해서 저 이분을 쫓고 싶다, 이분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학문에 보다 더 깊게 더 많이 정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으로 여기고 앞으로 열심히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에 해위 윤보선 그 생애와 사상을 발간했고요. 11년 만에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그 공덕기 여사의 평전이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그 보수의 이념과 이 진보의 주장이 이것이 하나로 합치되어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신 윤보선 대통령과 또 한국교회 일치를 염원하셨던 그 공덕기 여사의 그러한 염원이 바로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와 한국 교회의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 사회를,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덕기 여사에 대한 관심은 해위 윤보선의 그 대통령님의 평전을 집필하면서 붙어있는데 영부인이셨지만 신학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은 공덕기 여사의 신학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은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전개가 됐습니다. 나름 공덕기 여사의 사상에 접근할 수 있었고 아울러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도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 사상적인 그런 교류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배움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모두 존엄하다라고 하는 의식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더더구나 민초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인 대가 없이 병을 치료해 준다는 생각은 박약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자 야훼 하나님 아래 누구나 수평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고 한국 사회의 변혁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인권의 개념이 시작됐고요. 근대 한국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절대 권력을 거절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정하는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자유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했고 그것이 한국 지식사회가 한국 사회의 기초적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빈민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한쪽에 깊게 새겨진 의식이었고 공덕기 여사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이번 책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쉬운 집필은 없습니다. 더더구나 신앙의 거목을 조명하는 일이 한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일방적인 접근만으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판독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더 광활히 연구하고 그래서 공덕기 여사의 생애와 사상의 폭이 넓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미 김학준 원장님께서 강조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 책을 꼼꼼히 읽으시면 공덕기 여사의 생애뿐만 아니라 공덕기 여사가 살았던
그 시대 그것도 일본과 아시아 상황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서 정말 풍부한 그런 평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그런 작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명구 박사님께 한번 또 큰 박수를 좀 감사합니다. 이제 해위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윤상구 이사님께서 유족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25주기 추모 예배와 평전 출판 기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출판을 해주신 박용사 안종만 회장님 또 저자 옥고를 집필해 주신 우리 저자 김명구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늦게나마 돌아가신 지 25주년이 됐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평전을 출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아우가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계셔서 못 나오셔서 아쉽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공덕기 권사의 이 생애를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신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으셨던 분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공의, 인권, 진리, 사랑 이런 것이 그분에게는 기독교 정신이고 그 기독교 정신이 그분의 삶을 이끌고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찬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기쁘게 드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가실 때 책을 한 권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